안녕하세요. KC대학교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는 수강생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경제학 원론 교재 경제원론 1장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경제원론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경제 행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 주체는 무엇인가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경제 객체는 무엇인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여부에 따라서 자유재는 뭐고 경제재는 뭔가, 그리고 용역 서비스의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은 무엇인가 등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행위가 뭔지도 살펴보고 경제 질서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원칙 중에 하나인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이란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경제 원칙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국민 경제의 기본 문제와 경제 체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 활동의 순환적 흐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경제 체제의 유형에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장단점도 살펴보고, 그리고 사회주의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두 개를 믹스해는 혼합 경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쭉 교과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옛말에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란 말과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이코노미로 변해했습니다. 자, 경제 행위와 경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행동을 했다, 경제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는데, 이 경제 행위라는 의미는 노동 또는 노력에 의해서 자연에 있는 소재를 변형을 시켜 사람의 생활 목적에 알맞도록 하거나 물자를 획득함과 동시에 이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경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논에서 우리가 쌀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모내기를 해서 비료도 주고 물도 흘러가고 해서 그 소재를 변형해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벼를 수확해서 타작을 해서 쌀로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 주위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 주체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개별 경제라는 개념은 하나의 경제 주체의 통일적 의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제 단위를 개별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주체는 자, 크게 나누면 4개입니다. 4개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던 개인 사업을 하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 주체를 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 하우스홀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가서 취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든 유한회사든 합자회사든 한명회사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회사의 형태를 띠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영어로 하면은 corporate 또는 corpo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말이 되면은 샐러리를 받습니다. 받죠? 받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 household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corporate 또는 corpo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세 개가 같이 뭉치면은 국민 경제가 됩니다. 국민 경제가 되는데 정부는 government입니다. government고 그 다음에 요 가계와 기업과 정부는 국내 한 도메스틱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저 멀리 국가를 건너서 외국이라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 등등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기도 하는 겁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는 그 카운터 파트너가 외국입니다. foreign country. 그래서 외국까지 포함을 하면은 오픈 이코노미가 되고 외국을 빼고 하면은 클로즈드 이코노미, 국민 경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가계와 기업은 민간 경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부까지 더 포함을 시키면은 국민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계, 기업, 정부 요 세 개가 뭉쳐 있는 그 경제를 우리가 국민 경제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네 개의 경제 주체는 개방 경제, 오픈 이코노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을 빼면은 국민 경제는 결국은 클로즈 이코노미가 되는 거고 가계와 기업만을 합하는 것은 우리는 민간 경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제 주체는 4개가 있다. 그럼 뭐냐? 첫 번째 가계, 둘째는 기업, 셋째는 정부, 네 번째는 외국. 요 네 가지가 경제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4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것이 기업 주체의 4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제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행위를 하는 그 대상은 크게 나누면 재화와 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 나누는데, 자, 우리 외국 학생들이 재화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지도 모르겠는데, 영어로 표시하면 good입니다. good. 우리가 good 하면은, 굿모닝 하면은 좋은 아침이란 뜻이지만 굿 하면은 물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서 굿 하면은 경제학 용어로서는 재화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면 재화와 또 하나의 다른 경제 객체는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 서비스.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 객체로서는 경제 행위를 하는 그 대상에는 용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굿즈와 용역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실감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요새 젊은이들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손에 들고 다니는 셀폰, 모바일 폰이 있습니다. 그죠? 모바일 폰이라는 그 셀폰은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가장
그 모바일 폰을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는 LG전자, LG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만드는 핸드폰 시리즈가 갤럭시 시리즈로 만들고, LG전자는 G 시리즈로 만듭니다. G 시리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굿즈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핸드폰에 그 기능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동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회사, 소위 텔레커뮤니케이션 또는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KT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GU+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GU+, 그 다음에 KT, SK텔레콤, 요 세 개 이동통신 회사가 3대 메이저 통신 회사입니다. 이 통신 회사가 여러분들이 전화 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이거를 서비스를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셀폰이, 모바일 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그 스마트폰 그 자체만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인 서비스가 동시에 첨부가 돼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모바일 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셀폰 단말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재화라면은 그 재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통신에 관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회사, 이동통신회사, SK텔레콤, KT, LG, U+,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두 개가 적절하게 잘 믹스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제품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다면은 경제 객체에는 재화, 그리고 용역, 영어로 하면 goods and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경제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가 지불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재, free goods, 그리고 경제재, economic good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1분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숨을 쉬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숨 쉬는데 공기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사서 숨을 쉰다면은 엄청난 비싼 대가를 줘야 되죠. 그죠? 공기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런 재화이기 때문에 공기 같은 재화를 우리가 자유재, 프리 굿즈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돈을 주지만 물은 한국에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돗물을 통해서 물을 사용하면은 약간의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식당에 가서 물을 좀 주세요 하면 물은 다 공짜로 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서양의 외국에서는 물도 돈을 내야 됩니다. 서양에는 물이 그 퀄리티가 좋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미네랄 워터를 돈을 주고 팝니다. 그럼 우리는 미네랄 워터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식당에 가면은 물은 공짜로 줍니다. 물은 공짜로 주고 여러분들 그 메인 디시 이외에도 사이드 디시, 김치나 깍두기 이런 반찬 등등은 그냥 서비스로 계속 무한 리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당 문화가 여러분들 보면은 일본에 가면은 모든 반찬, 사이드 디시는 다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우리 KC 대학교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친구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친구 부모님이 해주는 맛있는 한식도 한번 맛을 보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KC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도 취득을 하고 귀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역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는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의사, 가정부 등의 노동처럼 재화와 관련이 없이 용역 그 자체로서 생산되는 동시에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 의사가 해주는 그 의료 서비스는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직접 용역입니다. 그럼 간접 용역은 뭐냐면 운수나 상인의 노동처럼 그 용역이 특정 재화에 부착하여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운수나 상인 노동처럼 용역이 특정 재화에 부착해서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용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경제 행위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그들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비재의 조달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자는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와 생산재의 조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경제 주체인 개인의 소비와 생산을 위한 물자 조달에 관한 행위도 경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행위를 우리가 경제 행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경제 질서란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질서란 무엇인가? 경제 질서란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소셜 휴먼 빙입니다. 인간은 원래 소셜 휴먼 빙이므로 사회적 질서를 준수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 소비 이거를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물자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경제 질서라고 하면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결과의 합계가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질서라는 것은 물자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회적인 질서를 우리가 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이코노미는 뭐냐면은 경제 행위를 일정한 사회적 질서 하에서 영위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를 규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경제의 주된 내용은 재화의 생산과 소비였습니다. 생산을 했으면 반드시 소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산만 하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경제는 망가진 경제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생산이 안 되면 그 경제도 망가진 행위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골고루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를 하나의 질서라고 봅니다. 경제를 하나의 질서라고 본다. 그리고 경제의 질서를 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 재화의 생산과 소비고 둘째는 하나의 질서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행위를 일정한 사회적 질서에서 영위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희소성이 있습니다. scarcity, 희소성. 뭔가 좀 귀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 바로 희소성인데 희소성에 관한 원칙은 조금 이따가
몇 슬라이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택, 초이스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희소성은 어떤 선택, 초이스인데 either A or B,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용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어떤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용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한 재화를 생산을 하려면은 다른 재화의 생산을 희생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희생을 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재화를 생산을 하려면은 다른 재화의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하는데, 자,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초이스인데 either A or B, A나 B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상황에서는 자연히 포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기회의 가치를 우리가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principle of scarcity입니다. principle of scarcity.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원칙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귀중한 자산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원칙. 경제 원칙은 희소성의 원칙도 경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한한 인간 욕망에 비해서 자원은 유한,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리밋이 있습니다. 경제 원칙은 모든 사람들은 경제 행위를 행할 때 항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합리적인 정신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최소의 비용, 미니멈 코스트, 그리고 맥시멈 이펙트. 미니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합리적인 정신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원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 비용과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용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재화를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희생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A or B, A or B, A나 B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면 다른 거를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회비용과 기회비용에는 선택의 문제가 고려가 되는 겁니다. 자, 경제생활이란 선택하는 것, 즉 기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제한된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economics. 그럼 경제학이 뭔가? 결국은 수많은 생산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수단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네팔 이런 외국에서 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일본으로 유학 갈 수도 있고 차이나 중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호주, 미국, 영국으로도 유학 갈 수 있는데 왜
한국을 선택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유학을 하는 국가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 B, C, D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경제학에 관한 학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2교시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